친아들한테 엄마가 뭔데요? 소리 들은 여자. 2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단 하루 만에 전부 터졌습니다. 불륜, 신분 사기, 살인 미수. 죄목만 세어봐도 손가락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처음부터 알고 있던 단 한 사람이 조용히 감정 하나 없이 숙청 명령을 내립니다. 이번 회차는요. 이 드라마 전체에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냉혹하고 시청자가 가장 오래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게 되는 회차입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 드라마는요. 처음부터 인물들을 절대 쉽게 읽히게 만들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처럼 보이는 인물이 알고 보면 가장 계산적이고 악인처럼 보이는 인물이 사실은 가장 큰 피해자였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던 사람이 사실 모든 걸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차를 제대로 즐기려면 지금 각 인물이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짚고 가야 합니다. 최화영은 이 드라마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모든 사건의 시작점이자 모든 갈등의 원점입니다. 드림그룹의 권력 핵심에서 오른팔 역할을 해온 여자. 겉으로는 유능하고 흠잡을 데 없는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실체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불륜, 신분 사기, 살인 미수. 이 세 가지 죄목이 동시에 터지는 게 바로 이번 회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회차에서 드러나는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강준호가 최화영의 친아들이라는 것입니다. 20년 넘게 숨겨온 비밀. 자기가 직접 낳은 아이를 세상에 숨기고 회사 동료처럼 부하 직원처럼 곁에 두고 지켜봤습니다. 이게 단순한 비밀 유지가 아닙니다. 이건 그 자체로 또 다른 형태의 폭력입니다. 그리고 최화영은 마지막까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증거가 나와도 발뺌하고 진실이 드러나도 거짓말로 덮으려 하고 끝까지 버티다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 회차에서 최화영의 최후 상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회사에서 긴급 해고, 가족과 완전 단절, 아들한테 절연 선언 듣는 것,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 이게 이 회차에서 최화영이 받는 심판입니다. 마대창이라는 인물을 이 드라마 내내 시청자들은 오해합니다. 그냥 배경에 있는 권력자, 드림그룹의 총수, 직접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 그런데 이번 회차에서 완전히 다른 면이 드러납니다. 마대창은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최화영의 불륜도 신분 사기도 살인 미수도 USB 안에 들어있는 증거들도 전부. 그런데 왜 지금까지 조용히 있었을까요? 이게 이 인물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섣불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완전한 증거가 확보되고 완벽한 타이밍이 올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조용히 냉정하게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번 회차에서 그 타이밍이 옵니다. 마대창의 행동을 이 회차에서 순서대로 보면 먼저 최화영에 대한 긴급 해고를 지시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강준호까지 함께 처리합니다. 그리고 직접 최화영 앞에 나타나 폭력과 함께 진실을 폭로합니다. 이 장면이 이 회차의 가장 강렬한 장면 중 하나입니다. 마대창이 최화영 앞에서 말 한마디 없이 증거 하나하나를 꺼내놓을 때 최화영의 얼굴이 변하는 과정. 이건 단순한 해고 통보가 아닙니다. 20년치의 배신에 대한 감정 없는 처형입니다. 강준호는 이 드라마에서 가장 안타까운 인물입니다. 자신의 출생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드림그룹에서 능력으로만 자기 자리를 만들어 온 사람. 최화영이라는 인물이 자신의 친어머니라는 사실 단 한 번도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차에서 그 진실이 갑자기 터집니다. 모든 게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어머니의 정체, 자신의 출생 비밀, 회사에서의 추방, 업계 블랙리스트 등재.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충격이 하나의 대사로 압축됩니다. 엄마가 뭔데요? 이 대사가 이 회차 전체에서 가장 무거운 한 줄입니다. 최화영이 필사적으로 손을 내밀 때 강준호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뱉는 이 말. 여기서 엄마라는 단어가 들어간 게 포인트입니다. 강준호는 최화영을 엄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하고 동시에 20년 동안 자신을 속여온 사람에게 내리는 절연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 인물은 이 회차 이후로 분노와 배신감이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 인물이 다음 시즌 혹은 이후 전개에서 복수의 중심이 될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받게 됩니다. 오장민은 이 회차의 진짜 승자입니다.
지금까지 마서린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드림그룹의 후계 구도에 맞춰 정체를 숨기고 채화영의 곁에서 채화영이 모든 걸 무너뜨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차에서 드디어 마스크를 벗습니다. 난 오장미다. 이 선언이 이 회차의 두 번째 충격 포인트입니다. 채화영이 몰락하고 나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오장미에게 손을 뻗을 때 오장미는 그 손을 감정 하나 없이 거절합니다. 도움 요청을 거부한다. 이게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이건 수년간의 복수 계획이 완성되는 장면입니다. 오장미가 이 드라마 내내 마서린 행세를 해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의 실체가 이 장면에서 전부 밝혀지는 건 아니지만 채화영을 이 자리까지 끌어내린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해집니다. 오장미는 이제 드림그룹의 새로운 권력 중심으로 올라섭니다. 채화영이 무너진 자리를 오장미가 채우는 구조. 이 대비가 이 드라마가 처음부터 설계해온 구조입니다. 마서린은 이 드라마에서 가장 독특한 포지션에 있는 인물입니다. 실제로 마서린이라는 인물이 직접 이야기를 이끌어간 장면은 없습니다. 마서린의 이름으로 살아온 것은 오장미였고 마서린이라는 존재 자체는 권력구도 안에서 이용된 도구였습니다. 결혼계획, 후계구도, 드림그룹의 내부 전략. 이 모든 것이 마서린이라는 이름을 중심으로 설계됐지만 그 이름 뒤에 있던 실제 인물은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 드라마가 가진 가장 정교한 트릭 중 하나입니다. 이강혁은 비중이 크지 않지만 이 회차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채화영의 긴급 해고 소식을 가장 먼저 전달하는 인물. 이 장면이 의미 있는 이유는 이강혁이 그 소식을 단순히 전달하는 게 아니라 마대창의 뜻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즉 이강혁이 등장하는 순간 그것은 마대창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 인물은 이후 전개에서도 마대창의 손발 역할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금수는 채화영에게 폭행을 당한 인물입니다. 이 인물의 등장이 중요한 이유는 채화영의 몰락의 결정적인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마대창이 채화영을 숙청하기로 결정한 계기 중 하나가 바로 양금순에 대한 폭력이었습니다. 아무리 회사에서 권력이 있어도 아랫사람에게 직접 손을 댄다는 것. 이건 마대창 입장에서 용납할 수 없는 선을 넘은 행동이었습니다. 양금수는 피해자 상징으로서 채화영의 인성이 어디까지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강남봉 교수는 채화영과의 불륜 관계로 이 드라마의 스캔들을 완성시키는 인물입니다. 채화영의 죄목 중 첫 번째가 불륜인데 그 상대가 외부 인사인 교수라는 점이 이 사건을 단순한 회사 내부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스캔들로 키운 원인입니다. 강남봉 교수가 이 사건에 연루되면서 채화영을 향한 공격이 회사 내부에서 사회 전반으로 확산됩니다. 이 인물은 채화영 몰락의 촉매제 역할을 하지만 본인 역시 이 스캔들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회차의 첫 장면은 조용합니다. 채화영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출근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강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단 몇 마디로 모든 걸 바꿔버립니다. 채화영 긴급 해고. 이 단어들이 나오는 장면에서 채화영의 표정이 굳는 과정. 이게 이 회차의 첫 번째 충격 포인트입니다. 시청자들은 이미 채화영이 무너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순간이 오니까 손에 땀이 납니다. 왜냐하면 채화영이 단순히 해고당하는 게 아니라 이후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시청자들은 직감적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건 시작입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강혁이 해고를 통보하는 장면은 짧지만 그 안에 담긴 정보는 엄청납니다. 첫째, 마대창이 직접 해고 지시를 내렸다는 것. 둘째, 이게 단순한 인사 조치가 아니라는 것. 셋째, 이 이후에 더 큰 것이 온다는 것. 시청자들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느끼면서 숨을 참습니다. 그리고 이강혁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강준호 씨도 함께입니다. 여기서 시청자들이 처음으로 충격을 받습니다. 강준호는 왜? 강준호는 뭘 했는데? 이 의문이 이 회차의 두 번째 단계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채화영에 대한 해고 소식이 퍼지면서 그 이유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불륜. 이건 어느 정도 예상된 부분이었습니다. 강남봉 교수와의 관계는 이미 일부에서 소문이 돌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차에서 공식적으로 사실이 확인됩니다. 단순한 직장 내 스캔들이 아닙니다.
외부 인사인 교수와의 관계가 드림그룹의 내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 이게 불륜을 단순한 사생활 문제에서 회사 비위 문제로 격상시킵니다. 신분 사기. 이게 두 번째 충격입니다. 최화영이 드림그룹 권력 핵심에 오를 수 있었던 배경 자체가 조작된 것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학력인지 경력인지 배경인지 정확히 무엇을 사기쳤는지는 이 회차에서 일부만 공개되지만 그 사기가 마대창에게 발각된 것은 분명합니다. 살인미수. 이건 이 회차에서 가장 충격적인 죄목입니다. 최화영이 누군가를 직접 해치려 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시도까지 이어졌다는 사실. 이 내용이 나오는 장면에서 시청자들은 잠깐 멍해집니다. 불륜이나 신분 사기는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악인의 행동이지만 살인미수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 죄목이 동시에 터지면서 최화영이 단순한 나쁜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된 악인이었다는 게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양금순이 피해자로서 등장합니다. 최화영이 양금순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한 장면. 이게 단지 인성의 문제가 아니라 최화영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람을 수단으로 쓰는 인물이라는 증거입니다. 마대창은 이 장면을 보고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위가 아닙니다.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선을 넘은 것입니다. 마대창이 직접 최화영 앞에 나타나는 장면. 이 장면이 이 회차 전체에서 가장 압도적입니다. 마대창은 말이 없습니다. 화를 내지 않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서 최화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USB를 꺼냅니다. 이 USB가 이 드라마 전체에서 핵심 증거장치입니다. 최화영의 모든 죄목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불륜의 증거, 신분 사기 서류, 살인미수 관련 기록. 마대창이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장면. 최화영이 그것을 바라보는 장면. 이 두 장면 사이에 대사가 없습니다. 대사가 필요 없습니다. 최화영은 그 순간 이미 모든 걸 압니다. 그리고 마대창이 드디어 입을 열 때 그 말은 차갑고 짧습니다. 이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건 당신도 알겠지. 이 한마디가 이 회차에서 마대창의 가장 핵심적인 대사입니다. 이 말이 무서운 이유는 최화영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연이 아니라 설계된 것이었음을 마대창이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걸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최화영은 이 순간부터 발뺌을 시도합니다. 거짓말로 덮으려 합니다. 아직도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고 믿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런데 마대창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최화영의 말 하나하나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미 결론이 난 상황에서 최화영이 혼자 발버둥치는 구조. 이게 이 장면이 잔인한 이유입니다. 마대창은 최화영을 설득할 필요도 없고 최화영의 해명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모든 게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마대창은 한 가지 더 드러냅니다. 강준호가 최화영의 친아들이라는 사실. 이것도 마대창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최화영이 숨겨온 비밀. 자기 친아들을 세상에서 숨긴 것. 그리고 그 아들을 회사 안에서 이용해온 것. 마대창이 이 사실까지 꺼낼 때 최화영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건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마대창은 최화영이 숨겨온 모든 걸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씩 꺼내면서 최화영을 완전히 해체합니다. 마대창이 직접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도 2단계에 포함됩니다. 이 장면에서 시청자들은 잠깐 멈춥니다. 권력자가 직접 손을 쓰는 장면. 이게 단순한 물리적 행동이 아닙니다. 이건 마대창이 최화영을 더 이상 같은 급의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이 장면이 잔인하게 느껴지는 것은 마대창이 분노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없습니다. 그냥 처리해야 할 일을 처리하는 것처럼. 이게 마대창이라는 인물의 본질입니다. 모든 게 무너진 최화영. 마지막으로 손을 내밀 곳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아들 강준호. 그리고 마서린이라고 알고 있던 오장미. 먼저 강준호. 최화영이 강준호에게 다가가는 장면. 이게 이 드라마에서 최화영이 유일하게 인간적으로 보이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냉혹하고 계산적이던 최화영이 이 장면에서 처음으로 취약함을 드러냅니다. 강준호에게 매달리려는 행동. 이게 진심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계산인지 시청자들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강준호는 단호합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합니다. 엄마가 뭔데요?
이 대사가 이 회차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무거운 한 줄입니다. 강준호는 채화영을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20년 동안 자신을 숨겨온 사람, 자신의 인생을 모르게 설계해온 사람, 그 사람을 어머니라고 부를 이유가 없다는 선언. 이 장면에서 채화영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채화영이 무슨 말을 하려다 멈추는 장면. 그 짧은 침묵이 채화영의 붕괴를 완성합니다. 강준호의 상태는 2회차 이후 완전히 달라집니다. 직장 퇴출, 업계 블랙리스트, 출생의 비밀, 어머니의 배신. 이 모든 게 한꺼번에 쏟아진 사람. 분노와 배신감이 극에 달한 상태. 그리고 시청자들은 느낍니다. 이 인물이 이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걸. 다음으로 오장미. 채화영이 마지막으로 오장미를 찾습니다. 마서린이라고 알고 있는 그 여자. 결혼 계획으로 드림그룹과 연결된 여자. 채화영 입장에서는 아직 이용할 수 있는 패가 하나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장미가 나타나는 장면에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채화영이 손을 내밀 때 오장미는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난 오장미다. 이 선언이 2회차의 두 번째 최대 충격 포인트입니다. 마서린이 아니라 오장미. 이 사람은 처음부터 오장미였습니다. 마서린이라는 이름으로 드림그룹 권력 구도 안에 들어온 것. 채화영과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것. 후계 구도와 결혼 계획에 엮인 것. 이 모든 게 설계된 침투였다는 뜻입니다. 오장미가 왜 마서린 행세를 했는지, 그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채화영과 오장미 사이에 어떤 역사가 있는지 이 회차에서 전부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장미가 이 선언을 할 수 있는 시점을 지금으로 선택한 것, 채화영이 완전히 무너진 그 순간을 기다려온 것, 이게 오장미가 복수를 완성한 인물이라는 증거입니다. 감정 없이 차갑게 정확하게. 난 오장미다. 이 짧은 선언 하나로 채화영의 마지막 희망까지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는 장면 하나하나에 복선을 심어둡니다. 나중에 다시 보면 처음에 그냥 지나쳤던 장면들이 사실 모두 이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회차에서 특히 다시 짚어봐야 할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처음부터 다시 보면 마대창이 채화영과 있는 장면들에서 아주 미묘한 것들이 보입니다. 채화영이 보고를 할 때 마대창이 반응하는 방식, 채화영의 말을 듣는 척하면서 실제로 무언가를 관찰하는 눈빛. 이게 처음 볼 때는 그냥 강한 리더의 표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회차에서 마대창이 모든 증거를 쥐고 있었다는 게 드러난 다음에 다시 보면 그 눈빛이 완전히 다르게 읽힙니다. 마대창은 채화영의 보고를 들으면서 채화영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소름 포인트입니다. 마대창은 게임에 참여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심판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장미가 난 오장미다라고 선언하는 타이밍이 매우 정교합니다. 채화영이 완전히 무너진 직후, 강준호한테 절연 선언을 들은 직후, 마대창에게 직접 처형을 당한 직후, 더 이상 채화영이 반격할 힘이 없는 그 정확한 순간에 정체를 밝힙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오장미는 채화영이 아직 힘이 있을 때 정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사람 앞에서 감정 없이 선언합니다. 이건 복수의 완성 방식입니다. 오장미는 채화영에게 반격의 기회조차 주지 않기 위해 타이밍을 계산했습니다. 이 냉혹함이 이 인물을 단순한 복수자가 아니라 채화영보다 한 수 위의 플레이어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이 회차에서 마대창이 꺼내는 USB. 이 안에 채화영의 모든 죄목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USB가 어떻게 마대창 손에 들어갔을까요? 이 회차에서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냥 마대창이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의도적인 구성입니다. 누가 이 USB를 마대창에게 전달했는가? 이 질문이 이 회차 이후에 남는 가장 큰 의문입니다. 오장미가 전달했을 가능성, 이강혁이 역할을 했을 가능성, 마대창이 직접 수집했을 가능성, 아니면 드라마가 이후에 더 큰 판을 공개하기 위해 지금은 일부러 설명하지 않는 것. 이게 이 드라마가 가진 가장 강력한 장치 중 하나입니다. 보는 내내 무언가 설계된 것 같다는 느낌. 하지만 전체 그림은 아직 보이지 않는 느낌. 강준호는 이 회차 이후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직장, 업계, 그리고 자신이 알던 자신의 정체성까지. 그런데 이 인물이 그냥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 강준호가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최화영에게 향하는 복수, 또는 이 모든 판을 설계한 진짜 원인에 대한 추적. 강준호가 이후에 어떤 방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 드라마의 다음 전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2회차가 결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유입니다. 이 드라마의 갈등은 표면적으로는 최화영 대 마대창처럼 보입니다. 권력을 가진 여자 대 더 큰 권력을 가진 남자. 그런데 실제로는 훨씬 복잡한 구조입니다. 최화영은 마대창의 신뢰 위에서 권력을 쌓아왔습니다. 그 신뢰가 거짓이었다는 게 드러나는 것. 이게 이 두 사람 갈등의 본질입니다. 마대창 입장에서는 배신이고 최화영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대창이 이 갈등을 감정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화가 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감정보다 냉정한 판단을 앞세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의 갈등이 폭발하는 방식이 소리를 지르거나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USB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것으로 표현된다는 게 이 드라마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이 갈등이 이 드라마에서 감정적으로 가장 복잡한 축입니다. 최화영이 강준호를 숨긴 이유. 그 선택이 강준호에게 어떤 인생을 만들었는지. 강준호는 자신의 출생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회차에서 갑자기 전부 터집니다. 강준호의 입장에서 이건 단순한 충격이 아닙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자신의 인생이 처음부터 다른 사람의 설계 안에 있었다는 것. 이 자체가 정체성의 붕괴입니다. 그리고 최화영이 손을 내밀 때 강준호가 돌아서는 것. 이건 원망도 분노도 아닙니다. 이건 최화영을 자신의 인생에서 완전히 지우는 행동입니다. 엄마가 뭔데요? 이 말이 상처가 되는 이유는 강준호가 최화영을 엄마로 인정하고 싶다는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스스로 지우는 선언이 이 대사입니다. 최화영은 오장미를 마서린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즉, 최화영 입장에서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권력구도 안에서의 경쟁이나 협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장미 입장에서 이 관계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복수. 오장미가 왜 최화영에게 복수해야 하는지. 그 과거의 사건이 이 회차에서 전부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난 오장미다라는 선언과 함께 오장미가 처음부터 이 상황을 설계해왔다는 게 드러납니다. 최화영은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오장미는 처음부터 게임 밖에 있었습니다. 이 구조가 최화영의 몰락을 더 비극적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최화영은 자신이 설계한 판에서 당한 게 아닙니다. 자신이 설계한 판이 사실 오장미의 판이었다는 걸 마지막에야 알게 됩니다. 이 회차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마대창과 오장미 사이입니다. 마대창이 오장미의 정체를 알고 있었을까요? 오장미가 마서린 행세를 하는 것을 마대창은 언제부터 알고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 회차에 없습니다. 이게 의도적인 공백입니다. 만약 마대창이 오장미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면 이 두 사람이 어느 시점에 협력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화영을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에서 이 가능성이 남겨진 것. 이게 이 드라마가 2회차 이후에도 더 큰 판이 있음을 암시하는 구조입니다. 이 드라마의 모든 사건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게 이 드라마가 처음부터 강조해온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이 문장이 이 드라마 전체를 관통합니다. 최화영의 몰락이 이번 회차에서 갑자기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건 오래전부터 준비된 것입니다. USB 안에 들어있는 증거들. 이것들이 한꺼번에 수집된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오랜 시간에 걸쳐 하나하나 모아온 것입니다. 최화영의 불륜 증거, 신분 사기 서류, 살인 미수 관련 기록.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건 누군가가 오래전부터 최화영을 추적해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마대창인지 오장미인지 아니면 제3의 인물인지. 이게 이 회차 이후에 남는 가장 큰 물음표입니다. 최화영의 죄목들 중 일부는 10년 이상 된 사건입니다. 강준호의 출생 비밀부터 신분 사기의 시작 시점까지. 그런데 왜 지금 이 시점에 전부 터졌을까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이 드라마는 처음부터 현재 사건과 과거 사건을 연결하는 구조로 짜여 있습니다. 출생 기록, 사고 기록, 병원 기록, 금융 기록. 이 중 하나가 조작된 것을 누군가가 발견했고
그 발견이 이 모든 사건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발견이 우연이었을까요? 이 회차에서 그 답이 완전히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장미의 정체 선언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이 의도적으로 설계된 폭로 계획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드라마는 증거를 보여주는 방식이 독특합니다. USB, 녹음 파일, CCTV, 서류. 이것들이 단순한 소품이 아닙니다. 이 드라마에서 모든 핵심 증거는 특정 장소나 특정 물건에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장소들은 과거 사건과 연결된 공간들입니다. 이번 회차에서 마대창이 꺼낸 USB가 어떤 장소에서 수집된 정보를 담고 있는지, 그 장소가 이 드라마에서 이전에 등장한 적이 있는지, 이걸 추적하면 이 드라마의 전체 구조가 보입니다. 과거 사건과 현재 사건이 하나의 장소를 통해 연결되는 순간, 이게 이 드라마가 가진 가장 정교한 서사 구조입니다. 이 회차를 보고 나면 채화영이 완전히 무너졌으니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 회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USB는 누가 마대창에게 전달했는가? 마대창이 스스로 수집했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는지. 이 질문에 이 회차는 답하지 않습니다. 둘째, 오장미가 마서린 행세를 한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채화영에 대한 복수가 목적이라면 오장미와 채화영 사이에 어떤 과거가 있었는지. 이 과거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강남봉 교수는 이 판에서 어떤 역할인가? 불륜 상대로만 기능하기에는 이 인물이 너무 특이하게 등장합니다. 강남봉 교수가 이 사건의 또 다른 설계자와 연결된 가능성. 넷째, 강준호는 다음에 무엇을 하는가? 모든 걸 잃은 강준호가 분노를 어디로 향할지. 채화영인지 마대창인지 아니면 오장미인지. 다섯째, 마서린의 실체는 무엇인가? 마서린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해온 사람이 오장미라면 진짜 마서린은 어디에 있는가? 혹은 마서린이라는 인물 자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는가? 채화영이 무너진 자리. 오장미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오장미가 드림그룹 권력을 잡는다는 게 단순히 채화영의 자리를 계승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장미는 마대창과 어떤 관계인가? 오장미가 드림그룹 내부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게 되는가? 이 구도가 확정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화영이 사라진 후에 남은 권력 공백. 그 공백을 둘러싼 새로운 싸움. 이게 이 드라마가 2회차 이후에 펼쳐놓은 다음 판입니다. 마대창이 2회차에서 최종 심판자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인물이 완전히 깨끗한 인물일까요? 절대 권력자가 모든 증거를 쥐고 조용히 기다려온 것. 이 자체가 이미 냉혹한 계산입니다. 마대창이 채화영의 죄를 알면서도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 그 기간 동안 마대창이 채화영을 이용한 것은 없는지. 이 질문이 이 드라마가 다음에 던질 수 있는 가장 큰 폭탄입니다. 마대창 본인의 비밀. 이게 아직 수면 아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이 말이 채화영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마대창 자신이 이 판을 설계한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드러나는 순간 이 드라마는 또 한 번 완전히 새로운 판을 열게 됩니다. 이 회차를 보고 나서 시청자들의 반응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 반응이 뜻밖이지만 꽤 많습니다. 채화영이 나쁜 짓을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회차에서 채화영이 무너지는 과정이 너무 철저하고 냉혹해서 일부 시청자들은 채화영에 대한 동정을 느낍니다. 특히 강준호한테 엄마가 뭔데요? 소리 듣는 장면. 이 장면에서 채화영이 무언가를 말하려다 멈추는 순간 그 짧은 침묵에서 채화영이 처음으로 인간처럼 보입니다. 그 순간이 너무 짧아서 더 잔인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 반응이 가장 많습니다. 마대창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 이게 이 드라마 전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는 반응. 이전 회차에서 마대창이 채화영과 있던 장면들을 다시 떠올리면서 그때 그 눈빛이 뭔가 달랐다는 걸 뒤늦게 알아채는 시청자들. 이 드라마가 복선을 얼마나 정교하게 심어뒀는지를 보여주는 반응입니다. 난 오장미다 선언 이후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오장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입니다. 채화영의 자리를 대신하는 새로운 악인이 될 것인지 아니면 드림그룹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 인물이 될 것인지.
오장미가 복수를 완성했다면 그 다음 목표는 무엇인지. 이 질문들이 다음 회차를 기대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원인입니다. 이 대사가 왜 중요한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강준호는 이 순간 채화영을 엄마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호칭을 부정합니다. 엄마가 뭔데요? 이건 채화영을 엄마로 인정하는 동시에 부정하는 구조입니다. 만약 강준호가 당신이 뭔데요? 라고 했다면 채화영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엄마가 뭔데요? 라고 한 건 당신이 내 엄마라는 건 알아. 그런데 그 엄마라는 게 뭘 의미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이게 이 대사가 단순한 절연 선언이 아닌 이유입니다. 강준호 안에 아직 채화영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이후 강준호의 행동을 더 복잡하게 만들 겁니다. 마대창이 채화영 앞에서 이 말을 할 때 이건 질문이 아닙니다. 확인입니다. 채화영이 저지른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의도였다는 것. 그리고 마대창은 그 의도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 이 말이 채화영한테 가장 무서운 이유는 변명할 여지를 완전히 닫아버리기 때문입니다. 몰랐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실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해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마대창이 이미 다 안다고 말하는 순간 채화영의 모든 거짓말 전략이 무의미해집니다. 이 대사의 힘은 짧음에 있습니다. 설명이 없습니다. 변명이 없습니다. 감정이 없습니다. 그냥 난 오장미다. 이 짧은 선언이 채화영의 마지막 희망을 끊어냅니다. 그리고 시청자들은 이 순간 수많은 질문이 한꺼번에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마서린은 어디에 있는가? 오장미는 왜 마서린이 됐는가? 채화영과 오장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한 문장이 이후 드라마를 보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낚시입니다. 이 드라마를 그냥 막장 드라마로 분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륜, 신분 사기, 살인 미수. 소재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는 그 소재를 다루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 드라마에서 등장인물들이 자신의 감정을 설명하는 장면은 드뭅니다. 채화영이 무너지는 과정을 채화영 본인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마대창이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움직였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장미가 왜 복수를 했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장면으로, 대사로, 눈빛으로 보여집니다.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행동. 채화영이 그것을 바라보는 눈빛. 강준호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걷는 장면. 이것들이 설명 없이 보여주는 방식의 힘입니다. 이 회차에서 기억에 남는 대사들이 전부 짧습니다. 엄마가 뭔데요? 이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건 당신도 알겠지. 난 오장미다. 긴 연설이 없습니다. 감정 폭발 장면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대사들이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 이유는 각 대사가 긴 설명 없이 핵심을 찌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 드라마가 대사를 쓰는 방식입니다. 이 드라마는 시청자에게 슬픔이나 분노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배경음악이 클라이맥스에서 과장되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등장인물이 눈물을 쏟으면서 감정이입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차갑게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래서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감정을 강요받지 않으니까 시청자가 스스로 감정을 채웁니다. 채화영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면서 분노해야 할지, 안타까워해야 할지, 시원해야 할지 시청자 스스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게 이 드라마가 단순한 막장이 아닌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회차를 보고 나서 무엇이 가장 머릿속에 남으시나요? 채화영의 몰락이 시원하게 느껴지셨나요? 아니면 뭔가 찜찜하게 남는 것이 있으신가요? 이 드라마는 채화영을 완전히 무너뜨렸지만 그 무너짐을 통해 더 큰 의문을 던집니다. 진짜 판을 짠 사람은 누구인가? 이게 정말 끝인가? 아니면 더 큰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것인가? 마대창은 자신이 심판자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마대창을 바라보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장미는 복수를 완성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오장미가 모르는 또 다른 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준호는 절연을 선언했지만 그 절연이 진짜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결론을 주지 않습니다. 더 큰 판이 있다는 암시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게 이 드라마를 계속 보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회차 보시고 나서 어떤 인물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최화영의 몰락인지, 마대창의 냉혹함인지, 오장미의 선언인지, 아니면 강준호의 그 짧은 한마디인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반응을 보면서 다음 리뷰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이 순간이 딱 그 순간입니다.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다음 회차 리뷰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는 것도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이 채널이 계속 살아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다음 회차에서 더 깊게, 더 날카롭게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봬요.